추구하는 기존 의협 방식과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 충돌이 없는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들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바른 의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책이 아직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은 아니며 저희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변 없이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 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을 보시면 의료행위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행위 역시 면허에 허용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리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만이 존재할 뿐 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행위를 자격 없이 진료 보조 인력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을 꾸준히 비판해온 바 있습니다. 사회윤리 조성을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지만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이 회원 정지 등에 한정되어 있어 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사화입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인이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합니다.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하여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토록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중윤위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들에 대해서 중윤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고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배심원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즉 대리시술 등과 같은 의료행위 그리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백한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회원 중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인원에 대해 해당 안건을 익명으로 설명하고 징계 내용을 배심원들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배심원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토록 하고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거부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윤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회원의 객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인 정보 공시제도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사실 협회 차원에서 꾸준히 반대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피시술자로 하여금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저희 의사협회가 늘 이러한
의료인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에 반대해왔던 이유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등록된 의료인의 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 대학 수련병원 출신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관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 정보를 과수집하고 오남용하는 등의 문제를 막도록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으로 하며 의료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 향후 실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 의료 행위의 감시기구 상설화 및 정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배심원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료인 등록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한 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희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은 이와 같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 제안을 개발해낼 것이며 앞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협회 내에서 보다 높은 비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 반경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추후 정책 자문단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도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의 참여를 희망하는 전공의 및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씨앗이 날로 커져 여러 의료 정책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후에는 비정상적인 임신 중절 수술 문제를 비롯하여 전공의 수련 문제 등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 등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열띤 토론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단순히 이번과 같은 한 번의 정책 제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정책 제안서 전문은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의학과 의료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미래의 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 차세대 의사들의 정책 제안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드렸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대생 선생님들의 신뢰가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떠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사실 늘 들어오는 입장이 이번 의사 악마화를 비롯하여 의사 집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주민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부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나 절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것에 비해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의사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정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의사 사회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 등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의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정작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낼 정책 제안들에 대한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등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저희들의 신뢰를 높이는 문제뿐 아니라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그런 의사로서 살아가는 포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털지 않고 가기 때문에 또 마땅히 들어야 할 비난들도 사실은 더 과대 해석해서 듣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사협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 중 하나도 어째서 잘못을 한 의사들도 감싸 안고 가냐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문단에 있는 위원분들을 비롯해 젊은 의사분들, 의대생들 그리고 또 회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자문단에 참여한 간호법 복제와 과제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으신 그 조직이었잖아요. 근데 간호법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간호법이 공포된 상황에 대해서 의협이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제안이라고도 봐야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좀 파생된 질문으로 지금 간호사 골막천자 대법원 선고 앞두고 있는 거나 최근에 대리 수술 문제되고 있는 거 하면 좀 사실상 이제 의사 회원 분들이 사실은 이제 당사자가 되는 상황에서 분들이 또 이제 간호법을 언급하면서 본인들의 지금 문제되는 상황에 좀 참석해달라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해서 또 뒤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같은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오늘 내신 그 제안에 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 여러분을 향한 것 외에도 회원 여러분께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득 작업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씩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간호법에 대해서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4년도 합의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에 관한 것이고 저희가 피해에 관한 내용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의료 행위가 의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개방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저희가 물론 당연히 그것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으로 오늘 정책 제안에 골자를 잡았지만 결국은 그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젊은 의사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이번 간호법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지점도 사실은 어떠한 뭐 이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은 그러한 의료 행위들이 의사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이 결국 아까 이런 걸 지시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물론 당연히 의사 회원들이 그러한 의료 행위를 지시할 때 상황이나 뭐 환경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원칙은 의사가 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행해야 한다는 그런 뭐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의료인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기 전부터 그리고 발표하는 내내 발표 끝나고 나서도 의사 회원들 내부에서 좋지 못한 얘기가 나올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사실 많이 듣긴 했습니다. 사전에.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 이번 1차 예특위 발표 내용에서도 사실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런 뭐 의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한이나 뭐 정보에 대한 수집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개방하여서 우리가 먼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더 설득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의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구조에서 의료인 공시제도와 같은 안을 냈다면
그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젊은 의사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조금이나마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무슨 조건을 건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실제로 저희가 정치권의 인사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분들도 현안에 대해서 100% 파악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향후 미래 의료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단편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그 진료 현장을 어쨌든 이탈하고 수련을 멈춘 것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거나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만들겠다 했던 게 안 되면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좀 무용론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뭐 야당에서는 정부는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만나자는 제안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협에서는 또 어떤 협의체를 좀 제안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의정 합의체, 여야 의정 합의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정부가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회원분들께서 모두 알고 있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꼭 협의체뿐 아니라 어떠한 대책도 사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료대란은 현실화되었고 내년 3월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단순히 의료대란이 1년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상처로 남을 정말 중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기가 지났다거나 뭐 이런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단 저희가 여야의 협의체든 여야의정 협의체든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간 이어져온 정부의 거짓말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지금 이제는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구히 남는 상처가 앞으로 몇십 년간 지금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은퇴를 하는 나이까지 이것이 지속될 텐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시기나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의사들도 신뢰를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최선입니다. 그럼 방금 여야의 협의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빠진 협의체에는 왜 들어갈 수 없는 건지 그러면 이게 계속 시기가 언제가 됐든 앞으로 더 평생 연구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든 지금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적어도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 블랙리스트에 관한 입장, 산업회나 의료계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입장은 어떤지, 또 그 블랙리스트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그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또 세 번째는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지금 다른 의료계에서 구속된 전공의에 대한 뭐 후원을 한다던가 송금을 한다던가 이런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여야의 협의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여야의 협의체에 들어가서 그것이 정부를 압박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야의 협의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갖다가 이제 이용만 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인식이 가장 팽배한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꾸준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그걸 인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이 온 것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충분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되지도 않았고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뿐이지, 저희가 언제까지고 마냥 그냥 일방적으로 때를 쓰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도 지금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 뭐 기획이사님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라고 여쭤보면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입은 것 역시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고 또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 맞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뭐 조사 과정이나 후속 과정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회 차원에서 봤을 때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는 것이 저희 주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원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원 개개인들이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그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것은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당연히 회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은 피해자도 명백하게 회원일 가능성이 있고, 또 어쨌든 가해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원 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주저없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